안녕하세요. 증시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요약해 보면은 주말에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세상의 관심이 AI에서 트럼프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는 오로지 트럼프 발언에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백이 2600이었었던 월요일이었었는데요. 지금은 1000포인트가 떨어졌죠. 만약에 일주일마다 1000포인트씩 떨어지면 다음 주는 18000대, 그 다음 주는 17000대가 나와요. 연초에 나스닥백이 16000대였었습니다. 4월 중순에 나스닥이 15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3개월 지난 지금 1000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5월 8월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로 AI 관련주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이번에는 트럼프 이슈로 빠지고 있어요. 시장은 처음 만난 악재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원래는 대선 후보들 간의 박빙 대결을 예상했죠. 러스트벨트에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낼 거냐,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열어봐야 알지 않겠냐. 아무래도 대선 직전에 움직이기보다는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요일날 총격사건 뉴스 이후에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이길 수 없는 후보라면서 이번 주말에 하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트럼프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시장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트럼프의 언행은 거칠고 직설적이에요. 우선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고요. 실제 행동보다 언어가 더 거칠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표현이 실제로 조치로 이어지기도 하고, 트럼프의 발언은 과격한데 실제로 이뤄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죠.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트럼프 하면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과거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려서 정도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킨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는 못 말려 수준인데 최근은 또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고 말했다가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인플레 위기를 바로 끝내겠다,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게는 며칠 전에 관세 60% 이야기하다가 중국 차는 20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말도 하고 있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아시아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이는 멘트들을 연이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4년 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바이든과 파월의 부드러운 언행에 익숙해졌죠. 그들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합니다.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시장은 2년 가까이 내리상승을 했어요. 공포는 없었습니다. 탐욕만 남아있었죠. 과거의 하락장 다 까맣게 잊어버렸죠. 수익을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생각했고,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번 사람을 놀리는 시기였었어요. 보통 그때가 이제 상승장 끝물이거든요. 닷컴버블이랑 리먼 전에 나왔던 소수 종목으로 주가 상승이 쏠리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빅테크 중에 어떤 종목은 10배가 올랐고요. 실적이 폭발하니까 10배가 올랐지만 더 오를 거라고 모두가 낙관했습니다. 파티의 계산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해가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산서가 나오기 전에 빠져나올 생각도 안 했죠. 그때쯤 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이제 물리잖아요. 고점에 팔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입니다. 3% 떨어뜨리고 3% 떨어뜨리고 2% 올렸다가 3% 떨어뜨리고 하면은 반등인 줄 알고 당하고 반등인 줄 알고 당하면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계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야금야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절도 못하고 나옵니다. 일주일 전 증시만 해도 과열 징후를 보였는데 공포는 보이지 않고 탐욕만 있었죠. 주말에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고 이제 살아남으면서 시장은 트럼프가 주도하게 됐죠. 트럼프는 공포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말에 증시가 휘청이는 걸 보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트럼프 발언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겠죠.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AI로 대표되던 시장의 탐욕이 트럼프로 대표되는 공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탐욕에서 공포로 바뀌는 구간에는 조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수가 상승하다 보면은 원래 풀백이라 그래서 10% 정도의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정 없이 계속 올랐어요. 2년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기대감이랑 호재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땡겨올 선반영 거의 다 한 거예요.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공포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에 트럼프가 하필 총알을 피하면서 좋은 핑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1300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일반적인 10% 조정보다
더 센 조정이 15% 정도 보거든요. 그게 오면은 18,0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제가 빅테크라던가 반도체 조정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됐을 때도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트럼프가 발언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휘청이는 걸 보면서 이게 먹히는구나, 공포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경고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세 번째로 빅테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영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얘기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과거 영상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열광하지 않습니다. 내성이 너무 쌓였어요. 이제 공포를 처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반도체였었던 거고, 반도체에서 조정이 가장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당연한 수순을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도 주가가 더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시장에 내성이 쌓였다라는 거죠. TSMC는 예상치보다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하루 전에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했으면 어닝 발표 없이도 반등이 3%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닝이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가이던스가 나쁘냐? 예상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마진 증가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가이던스를 믿지 않는 눈치처럼 오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90달러를 넘던 TSMC 주가가 이제 166달러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랑 가이던스 상향에도 13%가 하락한 셈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거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은 TSMC만큼 가이던스 상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업 많진 않을 거예요. TSMC보다 더 상향된 실적이랑 가이던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엔비디아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그러면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48%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주식 분할 호재까지 겹치면서 오버슈팅 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고 믿었죠. 엔비디아는 5월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뛸 만큼 깜짝 놀랄 실적이었었고, 다음 분기 예상치는 순이익이 4.4% 성장이에요. 이 둘을 합쳐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48%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번 8월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10% 이상 더 잘 나와야 된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우리 예상보다 10% 정도 더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SMC는 둘 다 만족시켰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걸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시장이 내성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는 중국 수출 금지라는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죠. 바이든 정부에서 규제를 하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든 우회 수출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규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이 중국의 반도체 칩을 많이 팔지 못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어제 MS 클라우드 다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하필 이 타이밍에 왜 굳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들이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 3중 전해에서도 보여줬듯이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모습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부동산을 안 살리겠어, 거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도 홀로 호경기에서 서서히 고용이 냉각되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되는 GDP 대비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증시가 계속 오를 때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만능인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최근 금리 인하 2번 이상 가능성이 나왔는데도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금리 인하보다 경기 침체가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나쁜 일이에요. 금리 인하 효과는 나중에 오는 거고 실적 악화는 당장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먼저 하락하고 나중에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감은 잔뜩 가져갔어요. 그럼 남은 게 악재밖에 없으니까 악재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상승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런 당연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뻔합니다. 상황들 자체는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대부분 빅테크 투자자들은 수익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다시 그 고점까지 오면 팔을 텐데 최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죠.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적응하고 나면은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빅테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는데 트럼프 말에 해당되는 곳들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트럼프는 분명히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물건 잘 만들고 있는 기업한테는 좋은 소식인 거고요. 그런 기업들 많이 있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발언은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보거든요. 중국에 있는 핵심 공장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겁니다. 반도체 다음으로도 미국으로 가져올 것들이 많은데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은 바이든이 했던 일이에요. 트럼프는 다른 것을 규제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게 바이오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규제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를 제가 잘 투자하지 않는 편인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제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돈이 바이오로 가는데 쳐다보지 않겠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바이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건데 바이오 자체를 완전히 매장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바이오 안에서도 보면은 우량한 기업들이 있고 로또 같은 기업들이 있고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고 이게 나뉠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바이오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서로 다 달라요. 호재에 따라서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제가 바뀌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냥 바이오 공부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남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뉴스를 보면서 돈이 흐르는 걸 보고 반 박자 정도만 먼저 움직여도 먹을 게 많다라 보거든요. 고지만 버리면 그런 게 가능해요. 7월 들어서 보면은 바이오 쪽 주가들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바이오도 그렇고 한국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 안 오른 주식들 중에서도 기회가 많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벌었던 것 들에 대해서 너무 취해 있지 말고 다음에는 뭐로 돈을 벌지? 이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 업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